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잘 됐다는 게 저는 기준점이 낮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기록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됐다는 얘기는 제 주관이고 되게 낮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잘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 25년 부동산 전망 특강 온라인 제작했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나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이게 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일단은 주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보이실 거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걸 몇이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힘든 거 아닌데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닌데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주식 안 하겠던 분이 주식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일해서 돈을 버는데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망했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기로 했는데 주식을 벌었다는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주식을 잃으면은 주식 얘기 안 해요. 주식으로 벌면 최종적으로 번 게 아니라 지금 벌고 있는 시기이면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또는 돈을 더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돈을 벌고 있는 시기의 얘기를 듣고 그 시기에 놓인 사람들 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하기 전에 겁나니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분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장기 투자, 잃지 않는 투자 뭐 이런 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봐보세요. 장기 투자합니까? 통계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장기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 스캘핑, 뭐 스윙, 뭐 이런 단어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는데 돈을 잃기 시작하면은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선물하다가 뭐 코인 하다가 아니면은 뭐 해외 시장으로 갔다가 이런 모습들. 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원래 처음에 뭔가를 할 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별 많지 않은 케이스를 가지고 포기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래 포기하지 않아요. 자, 주식으로 돈을 벌기로 했어요. 사람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선택지들 때문에 흔들려서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로, 국내 투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로, 현물 투자가 아니라 선물 투자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옮겨갈 때마다 사실은 원래 원칙은 뭐예요? 공부를 하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옮겨간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처음부터 시작을 누군가 돈 벌었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뭔가 외부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다리고를 하지 않아요. 너무 쉽죠? 쉬운데 쉽지 않죠. 되게 단순해요. 장기간 동안 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은 시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 지켜야 돼요. 물론 이때 놓치는 기회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돈들 저도 겪으면 미치죠.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그래도 지켜야 돼.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안 지키면 사람들이 변하는 패턴이 있고 돈을 날리는 패턴이 있어요. 이 큰 그림, 이 거대한 그림 하의 결과물이 뭐냐? 주식 투자를 하면 100명 중에 98명은 잃는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매일매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잃는 날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안에 있는 투자법을 썼으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은 돈을 따야 정상인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왜 100명 중에 2명 또는 많아봤자 3명 안에 못 들어갈까요? 이거랑 같아요. 여러분이 전교 1등을 안 해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어렵잖아요, 사실. 전교 1, 200명 안에서 거의 1, 2등 한다는 게 솔직히 이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하지만 잘 먹고 잘 놀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난 대학 좋은 데 안 가도 돼. 나는 노는 게 더 좋아. 어쨌건 생각은 다양하지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극소수는 정해져 있고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요. 투자 시장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주식은 맨 마지막에 돈 번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얘기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상승기엔 이 얘기가 시도 안 먹혀요. 왜냐면 다 보니까. 근데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뭔가 이 사람한테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과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번 이유, 돈을 잃은 이유를 다 적어놓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충분한 시간, 제 기준이에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수를 한 다음에 매수하기 전에도 계획이 다 있겠죠. 또는 경매 등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싸게 산 다음에 안 오르거나 내려가면 끝까지 버텼던 자산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제일 안정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줬고요. 그때그때 변하는 시장,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정비사업 해야 돼, 아니면 뭐 갭을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때그때 급하게 따라 들어간 게 앞에는 벌고 뒤에는 잃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은 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문제까지 보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생존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자, 지금 시장을 보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 전망은요. 공부하신 분들은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지금 부동산 전망은요. 상승 쪽입니다. 단순해요. 지금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정해져 있고 다만 지금은 언론이 안 다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안 다루는데 앞으로 공급은 부족할 거고 전월세 공급도 부족할 거고 지금은 원래 하락하고 있는 게 정상인 시기인 거고 네 가지가 쌓여 있어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4대 악재. 첫 번째, 포레온이 입주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출 규제를 정말 강력하게 걸어놨어요. 세 번째, 계엄 탄핵 국면이에요. 네 번째, 지금 비수기예요. 겨울에 이사하는 거 싫잖아요. 지금 시장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안 내려가요. 왜? 시장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실수요만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규제를 풀겠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 풀겠다? 그것도 하락도 안 하고 있는 지역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제는 5년이란 단위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고 진작에 푸는 게 맞았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작에 풀었어야 되는데 뭐 늦어졌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그럼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 풀거나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거나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버리면은 시장은 더 상승 방향이에요.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전월세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이렇게 어느 정도 뻔하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시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없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 입주장에 지금 3,000건을 지키고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1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아마 1월 1,000건대나 2,000건대 2,000 안팎에서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선택할 사람들은 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엔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금 이런 시기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사는 게 맞으면 사고 장기간 가져간다. 그리고 이걸 반복한다. 이분들이 나중에 성적이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 돼요. 돈 되는 쪽으로 현금을 집어넣고 싶잖아요. 지금 빨리 가서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 안에는 온통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팔고 그때 샀으면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삶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삶의 패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관심 없어요. 이거 안 해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할까요? 10명 아래쪽이에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주변에서 계속 흔들어대요. 여기서 벌었다, 저기서 벌었다, 이게 2배 간다, 저게 3배 된다, 무슨 호재가 터졌다, 뭐 규제가 풀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딴 데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변화예요.
근데 진짜 포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놔야 돼요. 남의 얘기를 통해서 그게 변하면 안 돼요. 단순합니다. 공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옮겨간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모아서 또 옮겨간다. 또 옮겨간다. 중간에 이 공부가 확장이 돼서 다른 영역까지 준비가 되면 그때 한다. 준비 안 된 상태로 막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운으로 벌면 뒤에 운으로 다시 뱉어냅니다. 이론이냐고요? 천만의 말씀. 제 경험이에요. 딱 맞아요.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18년째예요. 긴 시간이에요. 사람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원리 원칙이 중요해요. 운도 중요해요. 그런데 원리 원칙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한데 운 타령만 할 수는 없어요. 운은 우리가 못 바꿔요. 운 자체는 못 바꿔요. 운이 왔을 때 얼마나 먹냐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도 운은 못 바꿔요. 제가 지금 시장 혼자 못 바꿔요. 하지만 원리 원칙을 만들고 지키는 건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이게 있어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버티더라. 그리고 결국 일어나더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성공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간도 있고요. 이런 기간은 빨리 가지시는 게 좋은 게 이 기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고 싶으면 나를 갈아 넣어야 되고 건강이 좀 망가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인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것. 그리고 성공이 아니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 그리고 포기가 아니지만 포기하게 되는 과정. 선택의 변화일 뿐이죠. 근데 그 선택이 내 원리 원칙에 맞지 않은 경우가 거의 8, 90%라는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권유를 하고 있는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